안녕하십니까, 김티처입니다. 자, 오늘은 6강 개화 정책에 대해서 민소리 언어 개화 정책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각 국가의 조약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습 한번 해볼까요? 1876년 때 체결했던 조약이 강화도 조약이죠. 자, 강화도 조약 제가 어떻게 외우라고 그랬어요? 우리나라가 외국과 맺은 최초의 근대적 조약이자 특징이 뭐라 그랬노, 여러분들? 불평등 조약입니다. 불평등 조약입니다. 요 기억하시고 1882년 자, 좀 딱 우리 나중에 공부를 또 하도록 하겠지만은 이모년에 군인들이 난리를 피웠어요. 이걸 우리가 이모군란이라고 얘기했죠. 이모군란 이후에 우리나라는 이 청나라의 내정 간섭을 받습니다. 그리고 청나라가 다른 외국과의 조약을 알선해요. 그래서 체결했던 조약이 뭐냐면은 조미수호 통상조약입니다. 조미수호 통상조약. 조선과 미국이 맺은 거죠. 배경은 청나라의 알선. 자, 이런 이유가 있었고, 그럼 이 조미수호 통상조약은 어떤 의의를 가지고 있냐면은 우리나라가 서양과 맺은 최초의 근대적 조약이죠. 이것도 똑같이 뭡니까? 불평등 조약입니다. 어떤 내용이 있냐면은 자, 첫 번째가 바로 뭐냐면은 거중조정권이 있습니다. 거중조정권. 말 어려워요, 여러분들. 근현대사의 내용은 많지는 않은데 암기할 것도 많고 이해할 단어가 굉장히 많습니다. 거중조정이 뭐냐면 앞으로 조선이라는 나라가 어려움을 겪을 경우 미국이 중간에 끼어들어서 뭐 하는 겁니까? 중간에 끼어들어서 조정을 한다는 얘기죠. 분쟁을 해결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죠? 두 번째가 뭐냐면은 마찬가지로 치외법권. 치외법권. 설명했죠, 여러분들? 세 번째가 뭐냐면은 최국대우입니다. 최국대우. 자, 이거는 영어로 말하면 most favored nation 해가지고 다른 나라에 허용한 특권이나 특권은 자동적으로 갖는 권리. 말 어려워요, 이거. 가장 최고의 혜택을 준다는 얘기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제가 이거를 설명을 해주니까 학생들이 이해를 잘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편법으로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이러니까 고개를 끄덕끄덕 끓여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있어요. 예를 들면 형이 있거나 누나가 있어요. 엄마, 부모님 이거 써먹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내 원하는 대학 가면 스카이 가보면 뭐 해줄래요? 물론 해줄래 이렇게 공부해서는 안 되죠, 여러분들. 그지? 물론 효과는 있더라고요, 그죠? 제 조카도 공부를 좀 해요. 둘째 조카가 전교 10동아리 든다고 하더라고요. 10동아리 든다고 하는데 게임 아이템인가 때문에 엄마가 이제 이거 해줄게 하니까 곧바로 전교 1등 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축하의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 의외 효과가 있긴 있는데 자주 써먹으면 안 됩니다만은 스카이 가면 뭐 해줄 거야? 네 해달라는 대로 다 해줄게. 엄마 그러지 말고 이거 해줘. 최국대우 해줘. 알았어. 그래서 이 학생이 스카이 갔어요. 그런데 형이 대학교를 졸업해서 취업을 나갔는데 직장이 너무나 멀어요. 그래서 모르니까 뭘 사줬을까요? 차를 사줬어요. 엄마, 아버지, 최국대우. 그럼 얘는 자동적으로 뭘 갖는 겁니까? 차를 가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누나가 어딜 갔냐면은 시집을 갔는데 집에서 집을 해줬어요. 요즘 여자가 집을 해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제 장가를 못 가가지고. 그러니까 얘는 뭐라 그럴까요? 엄마, 아빠, 최국대우. 뭐 해주는 거예요? 집 자동적으로 갖는 겁니다. 이걸 가르쳐 우리가 최국대우죠. 알겠습니까? 그런데 이 당시 미국은 이걸 가지고 뭐 했는 거다? 바로 조선에 대해서 남는 장사를 했다. 이걸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협정관세. 이때 이제 관세를 설정을 하게 됩니다. 관세 얘기가 나와버리면 조미수호 통상조약이에요, 여러분들. 이거 가지고 가끔 가다가 강화도 조약에 끼워 넣어서 문제를 묻는 경우가 있는데 함정 빠지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83년에는 조영수호 통상조약. 그 다음에 1884년에는 조러수호 통상조약. 1886년에는 조프수호 통상조약을 체결하는데 이 조약들의 공통점이 전부 다 뭘까요? 바로 불평등 조약이다. 요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거는 여러분 적었죠? 거중조정권, 치외법권, 최국대우 협정관세. 한 개 물어볼까요? 거중조정 미국이 지켰을까요? 안 지켰을까요? 안 지키니까 물어봤겠죠.
그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1905년 때 일본하고 미국 새끼들이 가스라 테프트 미략을 체결하게 됩니다. 왜? 요때 우리나라는 외교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일본의 시달림을 받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미국이 갔다 온다 당시 그래. 미국이 중간에 끼어 들어와가지고 이제 말려야 되는데 안 말렸죠. 그러니까 미국은 일본은 미국이 어디 지배하는 거, 필리핀 지배하는 거 인정해버렸고, 미국은 일본이 우리나라 지배하는 거 인정해버렸습니다. 거중주정권 위반이에요, 여러분들. 알겠습니까? 이 열강놈들을 다 똑같은 새끼들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정부가, 개화정책을 실시했는데, 개화락하는 것은 항구의 문을 열어서 뭘 받아들인다? 서구 문물을 수용을 해가지고, 바로 구국 강병되는 그거 또는 서구화되는 거죠. 그러면은 서구 문물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면 물질 문화겠죠? 그 다음에 정신 문화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제도 문화가 있을 거잖아요. 이거를 받아들인 태도가 각각 다 다르겠죠. 이거 다 안 돼. 전면적 거부입니다. 이걸 우리가 무슨 논이라고 얘기하냐면 위정척사론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죠? 위정척사론. 그 다음에 물질 문화 요거는 우리가 편리하더라. 정신문화, 제도문화는 우리 거를 유지하자. 이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동도서기론이라고 얘기합니다. 동도, 성리학적 질서를 그대로 유지하고 서양의 과학기술만 쓰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는 부분적인 수용이 되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은, 이거 다 쓰자. 이거는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문명 개화론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역시나 이 근현대사는 용어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적으셨죠? 자, 전면적인 거부, 위정착사론. 그 다음에 부분적인 수용, 동도서기론. 전면적인 수용, 문명개화론.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럼 우리나라의 정부는 어떤 세 개 중에서 어떤 형태를 통해서 개화정책을 실시했을까요, 여러분들? 바로 동도서기론을 바탕으로 개화정책을 추진했습니다. 자, 이걸 한번 우리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개화정책을 추진하려고 하면은 기구가 필요하겠죠. 자, 어떤 기구가 있냐 보겠습니다. 첫 번째, 그 기구 이름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통리기무아문이라고 얘기합니다. 연도 잘 보세요. 1880년에서 1882년 여기까지 만들었어요. 그죠? 근현대사는 여러분들 공무원 시험이나 그다음에 한국사 능력 검정이나 연도 싸움이에요. 뭐 이해를 하고 외워야지 흐름을 알고 이해를 하고 외워야지라고 얘기하는데 근본적으로 역사 과목은 좀 외우시는 게 좋습니다. 커피 한 잔 먹고 갈게요, 여러분들. 외우셔야 돼요. 외우셔야 됩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암기 비법, 뭐 유능한 선생님들께서 이제 암기 비법을 막 이렇게 암기 팁을 얘기하는데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전 개인적으로 반복입니다. 반복. 끊임없는 반복이에요, 여러분들. 시간 없어서 반복 안 되는데요. 이렇게 묻는 학생이 있잖아요. 그런 수험생들이 그런 질문을 많이 합니다. 외울 때까지 합니다. 이 합격생이에요. 합격생하고 수험생 차이는 별거 없습니다. 선생님, 내일 시험인데 모의평가인데 불안해서 죽겠어요. 수험생들 질문이죠. 합격생은 불안하니까 한 자 더 봅니다. 그런 차이점이 있어요, 여러분들. 통리기무아문 있습니다. 그 밑에 뭐냐면 12사 부분적으로 이제 각각 역할을 나눠 만든 겁니다. 자, 두 번째가 뭐냐면 이제 군제 개편했죠. 군제 개편.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걸. 종래에 어떤 군대가 있었냐면, 여러분들, 조선시대 후기는 바로 오군영이 있었죠. 오군영. 뭐가 있어요, 여러분들? 적어볼까요? 복습해봅시다. 이 오군영, 조선시대에 반짝해서 만든 건 아니고, 훈련도감이 있어요, 훈련도감. 훈련도감, 어영청, 총융청, 그 다음에 수호청, 금이영. 특징은 그때그때 필요할 때마다 만들었다. 훈련도감 말 그대로 병사를 훈련시키는 거죠. 뭘? 삼수병들을 훈련시켜요. 재수생들한테 별로 어감이 안 좋죠. 그죠? 별로 어감이 안 좋아요. 삼수 뭐 있나요, 여러분? 삼수? 재수 다음에 삼수. 이거 말고 포수가 있어요. 뭘까요, 여러분들? 포수. 대포, 그 총포 쓰는 사람들. 그 다음에 어감이 더 안 좋아요. 사수. 재수, 삼수, 사수. 지금 좀 어감이 안 좋죠? 사수는 뭐 알고? 사수. 쏠 사자니까 활. 이런 것들. 뭐 석궁 이런 거 쓰는 겁니다. 그 다음에 살수. 살수는 뭐 할까요, 여러분들?
칼, 창 이런 것들을 쓰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됐죠, 여러분들?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 오군형을 이형으로 만들어버려. 줄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이거. 예? 무위형과 장어형. 무위형과 장어형 이렇게 나뉘고, 그 다음에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별기군을 편성을 했어요. 그런데 이 별기군은 양반 자제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 사관학교식 교육을 받았어요. 교관도 누구였냐면은 일본인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오군형에 있던 사람들이 별기군을 멸시했던 표현으로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외별기라고 얘기했어요. 자, 이 오군형의 이형 소속 군인들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구식군대라고 얘기하고, 별기군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신식군대입니다. 정부가 지원을 하는 거고 별로 안 돼 있고 구식군대예요. 대우는 당연히 양반 자제들로 구성되어 있는 별기군이 훨씬 더 좋아요. 그리고 이형 소속에 있는 군인들이 여러분들 심지어는 몇 달 동안 월급이 밀린 줄 압니까, 여러분들? 13개월 동안 월급이 밀렸어요. 그거는 제가 이모군란할 때 다시 설명하도록 할게요. 이게 군제 개편까지 했죠. 그 다음에 이제 해외 시찰단을 보냅니다, 정부가. 세 번째, 해외 시찰단. 해외에 시찰단을 보내게 되는데 청나라에도 보내고 그 다음에 일본에도 보내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미국에도 보냅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뭐 정부가 개화정책을 하면은 뭐 잘했는 거 배워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배우는 거 나쁜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청나라에 보냈던 해외 시찰단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영선사. 영선사라고 그럽니다. 일본에 보냈던 관리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수신사. 몇 차? 1차부터 3차까지 갑니다, 여러분들. 알겠죠? 3차까지. 그 중심 인물 첫 번째가 누구냐면 김기수. 두 번째 김홍집. 세 번째가 박영효. 세 명이 갔죠? 1차 수신사 김기수. 2차 수신사 김홍집. 3차 수신사 박영효. 이렇게 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뭐냐면은 조사 시찰단을 갔어요, 일본에. 정부가 개화정책을 하니까 일반 민중들도 불만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암행어사 형식으로 몰래 부산에 가가지고 이제 보냈던 관리를 조사실찰단이라고 얘기하는데, 혹시나 이렇게 이해하신 분들 있을 겁니다. 제 나이 때 같은 경우도 뭐 신사유람단이라고 나와 있는데 요즘에는 이런 표현을 쓰지 않고 그냥 조사시찰단. 여러분들 사료를 읽을 때 뭐 암행어사 형식으로 이렇게 말 나오면은 뭐냐면은 조사시찰단 나옵니다. 근데 미국이 보냈던 관리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보빙사라고 얘기를 하죠. 미국에 갔다 왔습니다. 자, 이런 관리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근데 밑에 사료 출처가 다 나와 있기 때문에 별로 어려운 건 없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근대 기구를 볼게요. 근대 기구. 자, 그럼 정부가 설치했던 근대 기구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요렇게 해보세요, 이렇게. 1, 2, 3, 4. 우박 전기 이렇게 해요. 저는 고등학교 때 우박 전기로 했어요. 우박. 하늘에 나는 우박, 전기 뭐 알아서 외우시면 되겠죠. 그리고 우정국. 그다음 두 번째 방문국. 세 번째 전환국. 그다음에 기기창. 이 네 가지가 있습니다. 우정국은 뭐냐면은 우편사물을 담당을 합니다. 우편사물을 담당을 하고, 여기서 심각한 사건이 발생했죠, 여러분들. 우정국 하면 딱 떠오르는 사건 뭐예요, 여러분들? 갑신정변.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할게요. 방문국은 뭐냐면은 출판 업무를 맡았어요. 여기서 이제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적 신문, 순한문으로 나왔던 신문이 나왔죠. 뭐예요, 여러분들? 한성순보. 한성순보 1883년 때 나왔는데 갑신정변 때 중단됩니다. 전환국은 뭘까요? PD님, 전환국이 뭘까요? 그러니까 쩐 이렇게 합니다. 쩐. 환전 이렇게 봅시다. 거꾸로 환전이잖아. 그러니까 화폐를 만들고, 지금으로 말하면 조폐공사죠. 기기창은 뭘까요? 기기창. 군대 나온 사람들 바로 이거 물어보니까 예비역들은 바로 맞추더라고요. 뭘까요? 군수공장입니다. 군수공장. 이렇게 우리가 개화정책을 실시했습니다. 어쨌건 간에 우리나라도 내부적으로 개화정책을 실시하면서 노력은 많이 했다는 거. 그러나 외부적인 상황 때문에
안 좋은 상황으로 많이 빠졌습니다, 여러분들. 자, 오늘 근현대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개화와 보수의 충돌, 개화파 내부의 충돌 사건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